네, 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앙대 논술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는 올해 총 686명의 학생들을 논술로 선발합니다. 그 중에 인문계열은 318명의 학생을 뽑는데 인문사회사범대학에서 159명, 간호학과에서 15명, 경영경제에서 144명을 뽑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먼저 간호학과예요. 간호학과는 과 특성상 뭐 점수 맞춰서 간호학과 가야지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간호학과만 가야지 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중앙대를 시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선 최저를 분명히 맞추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공부를 하셔야겠죠. 왜냐면 중앙대가 인문계열에서 간호학과 뽑는 이 대학 중에 가장 많이 뽑아요. 15명이면 굉장히 많이 뽑는 거거든요.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경영경제 계열에서 무려 144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뽑는 거예요. 제가 그 논술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정시 비율이 늘고 수시 비율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도 수시 계열이니까 인원이 점차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술을 많이 뽑는 대학들 보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좀 신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학교들은 여전히 논술을 학생들 많이 뽑아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앙대는 경영경제 계열에서 총 144명을 뽑는데, 그 중에 경영학과만 72명, 경제학과도 30명 정도를 뽑는다는 거죠. 여기에 뭐 광고 홍보나 그다음에 뭐 산업 보안이나 그다음에 뭐 국제 물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44명이나 뽑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렇게 논술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인문사회사범대학에서도 학과별로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저 자격 기준은 3합 6이에요. 그런데 최저가 들어가는 대학 중에 중앙대가 최저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대는 탐구 연기 2과목이 평균이 들어가요. 자, 성균관대가 어떻게 뽑죠? 성균관대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사탐 2과목 평균에서 3개에서 2합 4 해서 걔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3합 6이죠. 그죠? 물론 난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하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어가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똑같이 중앙대처럼 3합 6인 건 같아요. 그리고 탐구 2과목이 모두 반영되는 것도 같죠. 그런데 성균관대는 절사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탐구에서 내가 뭐 2.5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을 받아서 2.5가 되면 그걸 2등급으로 쳐주는 거예요. 0.5를 없애준단 말이죠. 그런데 중앙대는 안 없애줘요. 만약에 전형 계획에서 그러니까 입시 요강을 냈는데 그게 바뀌어 있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작년까지는 어쨌든 2과목 평균에 절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 뭐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제2외국어와 한문이 반영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건 명심하셔야 되죠. 최저가 들어가는 대학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게. 그죠? 뭐 서강대도 똑같이 3합 6이지만 탐구 하나잖아요. 뭐 이래도 그렇고, 최저가 높을수록 논술은 해볼만 해요. 최저가 높을수록 그 최저를 못 맞춰서 아예 지원을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 경쟁률에 비해서 이러한 실질 경쟁률이 훨씬 낮아지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합 6 정도는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원을 해봐야 하는 대학입니다. 자, 전형 요소는 논술 60에 학생부 40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부 비율은 높죠. 그런데 학생부란 말이죠. 이 학생부에서 교과 20에 비교과 20이란 말이죠. 비교과는 당연히 출석이나 봉사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의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교과가 20%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 과목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수, 영, 사의 전체 10개 과목의 4, 5차 등급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 과목에서 한 4등급인 학생들은 이게 등급이 뭐 2점 후반대나 3등급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2학기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4에서 6등급까지는 그렇게 등급 간 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신의 반영 비율이 크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뭐 진로 선택 과목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 논술로 승부가 나는 대학이다.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소위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욱더 논술의 비중이 커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내가 내신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상위권으로 지원해야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거예요. 자, 인문계열은 아까 선생님 잠깐 나눠놨었죠. 인문사회계열, 그러니까 인문사회가 서울대학 간호학과 경제로 나뉘는데, 인문사회는 언어 논술이 나오고 경영경제는 언어 논술에 수리 논술이 나와요. 총 3문항이 나오는데 인문사회는 이 3문항이 모두 언어 논술인데, 경영경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1, 2번은 언어 논술, 3번은 수리 논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총 120분에, 자, 선생님이 글자 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중앙대는, 자, 생각해보세요. 120분에 500자, 1500자에서 1560자, 이게, 문제 3개로 나뉘어. 그러면 한 문제당 글자 수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적어 놓은 것은 그만큼 글자 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이에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따 뭐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공통공략법이라고 하는 문항당 글자 수가 짧아요. 자, 1번 550에서 570이 1번, 2번이 이래요. 그리고 3번이 경영경제 말고 수리논술 보는 데 말고는 3번이 400에서 42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52개 더하면 1100, 400, 15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20, 20 더하니까 1560. 자, 전반적으로 글자 수가 600자 넘어가는 글이 없죠. 그죠? 적어도 800자는 넘어야 긴 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여대나 아니면 뭐 경희대 같이 1000자 넘는 글들도 많단 말이죠. 뭐 한양대 인문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학교는 1, 2번 모두 600자를 넘지 않고 3번은 400에서 420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짧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문항 요구사항을 살펴볼 거지만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중앙대는 여태까지 어떤 고정된 출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오는 학교는 그냥 중앙대는 정말 중앙대 논술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만의 논술법이 있어요. 그죠? 자, 1, 2번이 550에서 570이고 얘네가 배점이 40, 40이란 말이죠. 40, 40, 20이에요. 그러면 인문사회 계열은 당연히, 그죠? 오히려 3번보다는 1, 2번이 중요하겠죠. 그죠? 요거 조금 다르죠. 다른 대학은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죠. 뒤로 갈수록 배점이 많아지죠. 여태까지 그렇게 봤죠. 근데 중앙대는 1, 2번이 40, 40. 여기에서 80점이에요. 그러니까 1, 2번이 훨씬 중요하고, 그런데 경영경제는 1, 2번 배점은 똑같아도 3번이 수리논술이라는 점에 있어서 3번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 수리논술은 맞히냐 못 맞히냐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죠? 자, 글자 수,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에 굉장히 엄격한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글자 수, 자, 550에서 570인데 여러분, 한 글자만 오버돼도 감점이에요. 571을 썼거나 549를 써도 감점인 학교예요. 욕할 뻔했네요. 진짜. 왜냐면 너무하잖아. 뭘 그렇게까지 그래. 물론 띄어쓰기 포함해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채점 기준에. 한 글자도 어겨서는 안 돼요. 글자 수도 짧은데. 근데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매년 글자 수를 못 지키는 학생이 나와요. 왜냐면 논제 요구 조건이 워낙에 까다로워서 그걸 다 하려고 보니 그냥
감점을 당해서라도 쓰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연습하면 된단 말이죠.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카피하면 5점 감점이라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가장 나쁜 답안 유형으로 출제위원들이 꼽는 게 베껴 쓴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베끼고 있는 답안이 가장 나쁘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시문을 읽다 보면 제시문의 생각에 따라가게 되고 제시문의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 같으니까 그냥 갖다 베끼게 되고 이런 경향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든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사용하되 자기만의 자기 문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더구나 중앙대는 아예 5점을 감점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5점이 감점당하면 이건 그냥 탈락이에요. 무조건 탈락이에요. 절대 연습 과정에서 제시문을 베끼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가 같다고 했잖아요. 몇 년째 같아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게 이 학교는 1번 문제가 가장 특이해요. 잘 보세요. 작년에 인문사회 계열 1, 2와 경영 계열에서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자, 제시문 가부터 라 4개죠. 4개의 제시문이죠. 자, 가부터 라, 가나다라 다 4개죠. 그죠? 4개의 제시문에는 자, 인문사회 계열 1에서는 어떤 주제였어요? 다양한 의사결정이라는 게 주제였어요. 자, 인문사회 계열 2에서는 정의라는 게 주제였나봐요. 근데 경영경제 계열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봄이라고 나오죠. 무슨 얘기야? 논제에서 주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논제를 읽지 않고 내가 제시문을 따로 읽어서 주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논제에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주제인데 이것에 대한 이유와 그 결정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 이유와 결과 하나와 2개. 그죠? 자, 그리고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등장인물들이 자, 정이라고 했죠? 정을 지는 이유와 이들이 느끼는 감정. 자, 정을 준 이유와 그들이 느끼는 감정. 그죠? 2개죠? 자,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돌봄의 동기와 결과. 그죠? 2개씩을 써야 돼요. 그죠? 이 2개씩을. 자, 4제시문에서 이 2개씩을 각각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또 똑같은 문장? 하나의 완성된 글, 하나의 완성된 글, 하나의 완성된 글. 제가 왜 이렇게 3번씩 읽죠? 어쨌든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똑같죠? 이게 몇 년째 이래요. 물론 이 하나의 완성된 글은 최근 들어서는 계속 1번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2번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비교예요. 내 제시문에서 이유와 결과, 이유와 감정, 동기와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다? 차이점이잖아요. 차이점은 뭐다? 비교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시오라고 물어보지 않았어도 이 학교는 뭐예요? 내 제시문에 이 2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쓰는 뭐예요? 비교 문제예요. 그런데 이 비교 문제가 차이점을 쓰는 비교 문제가 뭐예요? 서로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4개의 제시문이 나와서 비교를 하라고 하면 배우신 학생들 어떻게 했죠? 자, 2개로 나눴죠. 2대2로 나눴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성균관대죠. 성균관대 4개 나오면 2대2, 5개 나오면 2대3, 6개 나오면 3대3. 그죠? 그 다음에 경희대 사회계열이었죠. 그 다음에 외대도 그렇죠. 분류를 하는 문제였고 이렇게 제시문을 쪼개서 그냥 짝짓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학교는 뭐다? 1대1대1대1이다. 이게 가장 특이해요. 이 학교만의 특징이에요. 이 4가지가 서로 다 구분이 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이걸 맞춘 학생이 붙습니다. 이걸 맞추고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면 주제가
주제가 다양한 의사결정의 이유와 그 결과, 그 다음에 정이 나타나는 이유와 감정, 돌봄의 동기와 결과. 여러분, 굉장히 인문학적인 주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소설, 희곡, 시나리오. 네? 수필 시도 나오긴 하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은 소설, 희곡,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에서 찾으라고 해서 어떤 문학적인 해석력이 중요한데, 어쨌든 뭐다? 중앙대 논술은 뭐다? 1대1.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의 조건은 또 뭐였어요?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지요. 못 봤죠? 다른 학교에서 본 적이 없죠?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의 완성된 글은 뭘 말하냐? 자, 형식상의 완성된 구조를 갖춰라 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서론과 결론을 써야 돼요. 아니, 550자에서 570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서론과 결론까지 쓰라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논지에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그죠? 쓰라잖아요. 자, 그 글자 수도 유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서론을 한 문장 쓰고 결론도 한 문장 쓰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자, 각각 써야 될 게 뭐 이유와 결과, 뭐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두 가지씩 적어야 되잖아요. 뭐 동기와 결과, 그죠? 제시문이 4개야. 그러면 이유와 결과로 치자면 이유도 한 문장 써야 되고 결과도 한 문장 써야 돼. 그러면 본론에서 어때요? 본론에서 4개의 제시문 안에서 2개씩 찾아서 8문장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서론 한 문장, 결론 한 문장, 본론 8문장. 이러면 벌써 10문장이에요. 자, 근데 글자 수가 얼마야? 500에서 570이야. 에? 자, 여러분, 다른 학교를 또, 중앙대 말고, 여러분, 중앙대만 논술 보는 건 아닐 테니까, 보통 한 문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70에서 80글자가 가장 좋아요. 읽기 좋아요. 읽기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50자 이하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 100자는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넘기지 마세요. 이건 좀 팁으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내가 방금 얘기했죠. 70에서 80자가 가장 좋은 문장인데 쓸 수 있어요? 500에서 570인데 10문장 써야 되는데 70에서 80자 썼다간 10문장 700에서 800자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자 수를 어쩔 수 없이 한 문장씩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한 50에서 60자? 50에서 60자? 응? 그래도 글자 수는 채워져요. 그럼 서론과 결론은 뭘 쓰라는 얘기야? 서론과 결론이면 돼요. 나 지금 서론 쓰고 있어. 이거 서론이야. 나 이거 지금 결론 쓰고 있어. 이거 결론이야. 라는 인상만 풍기면 돼요. 그게 정해진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서론과 결론을 써야 한다는 거지, 그걸 어떤 식으로 써라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지금 중앙대 기출 예시답안 같은 거 읽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서론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제 한번 얘기해요. 제시문들에서는 정을 주는 이유와 그 결과가 다 다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나 지금 서론 썼어. 이 정도면 된다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정을 주는 이유가 이렇게 가나다에 나온 얘기들 이렇게 다르니까 나 춤추고 있지. 자,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다르더라. 그냥 이러면 끝이야. 이게 다야,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8문장에서 그 두 가지가 각각 서로 다르게 맞추면 된단 말이야. 이게 인문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계열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끝장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중앙대에서 일반에서 느낌이 있잖아요. 물어보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맥락상 이런 식으로 얘네가 서로 다르구나. 4개가 서로 다 달라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얘랑 얘는 이유가 같은, 이러면 안 돼. 다를 거야. 뭔가.
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비슷해 보여도 뭐 슬픔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분노가 다른 거잖아. 그죠? 근데 슬픔, 분노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얘네는 같은 이유로 울어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걸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해되죠? 자, 이렇게 1번을 공략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그죠? 뭐 3번이 그래도 얘네가 경영진제 말고는 인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그럼 2번 문제에서 얘네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뭐냐 보세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글자 수가 여전히 500에서 570자인데 요구하는 사항이 우선 글자 문항 이 길이를 보세요. 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그만큼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잖아. 자, 라에 나타난 면장의 행동을 뭔가 면장의 행동이 있나 보죠? 재심은 말을 토대로 서술하고 서술하고 얘가 이 면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갖춰야 할 자세를 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자세를 뭔가 요구하는 거 보니까 뭐야?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거네. 요 말이 되게 자주 나와요. 이 학교는. 재작년까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통합적으로 고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세요. 역시 라를 토대로 마의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고, 그러면 라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시문이겠네. 자, 제시문 마의 다정한 사회가 이루어진 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하여. 자, 고려하여는 없지만 통합 또 나왔죠. 그죠? 자, 경영경제 계열 문제 보세요. 제시문 마에 언급된 로봇의 돌봄을 기능적 차원에서 서술하고, 얘 뭐 다른 제시문을 활용하지는 않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또 나오네요. 뭔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죠. 돌봄 행위자로서 라의 나가 마의 로봇과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그죠?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거네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 말이 원래 통합이 가진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원래 통합이라는 말은 그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어떻게 분석이 되어서 다시 해체되어 재조합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융합 같은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인데, 이 학교에서의 통합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두 제시문 잘 파악해서 잘 연결시키면 돼요. 이거 이 학교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학교의 채점 기준을 충분히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통합은 사전적 의미의 통합과는 다르게 그냥 어떤 물리적인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바와 사의 논지에는 면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갖춰야 될 자세가 바에도 나올 거고 사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정도 파악해서 얘기를 해라 라는 얘기일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할 조건은 바에도 나오고 사에도 나올 거예요. 서로 다른 내용이. 그 두 가지가 서로 무슨 대조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조건이 바에서 나온 걸로는 이런 조건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에서 말한 걸로는 이런 조건을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돌봄 행위자로서 라의 나가 로봇과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거, 생각보다 이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다. 중앙대 2번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고려하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라는 건데, 생각이 중요하겠어요? 헤아려 봄이 중요하겠어요? 헤아려 봄이 중요하겠죠. 그죠? 헤아려라. 헤아려서 그 내용을 적용해서 거기 조건을 맞게 써라. 그죠? 그래서 그 두 제시문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대단히 어떤 해체되어서 재조합되는 과정은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석하라 하냐, 평가하라 하냐, 비판하라 하냐를 파악해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좀 말을 좀 어렵게 쓰긴 했는데, 이중으로 된 뭐 비교 분석 문제 구조다라고 하는데, 그냥 요구사항에 따라 물량 배분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그 정도로 자세히 분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글자 수가 550에서 570이라는 거죠. 거기서 뭐 대단한 거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중앙대 인문논술 3번 문제는 경영경제 계열은 어차피 수리논술이니까 그 수리논술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확률이죠. 그래서 잘 푸시면 뭐 경영경제는 어쨌든 이걸 마치고 못 마치고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인문에서는 3번 문제가 배점도 20점이고 글자 수도 400에서 420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 2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더구나 요구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분량이 적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논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쓰셔야 돼요. 400자밖에 안 되는데 400에서 420자인데, 자 보세요. 제시문 다의 창섭 아버지와 제시문 아의 강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의 차이 뭐예요? 비교잖아요. 그죠? 차이점. 그 다음에 자식들이 강노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자를 활용하니까 자 내용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서술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이건? 해결책을 쓰는 거죠. 그죠? 그죠? 자, 두 제시문에 나온 핵심 인물들의 차이, 그 다음에 한 제시문을 활용해서 해결 방법 써야 될 게 많아요. 근데 400에서 420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인문기술 사회계열 1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가 나오냐면 제형 법정주의가 나오는데, 제형 법정주의는 형식적 법정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제형 법정주의로 나뉜단 말이에요.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제형 법정주의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거 서술하고, 한계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건 뭐예요? 비판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판을 하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극복해 보라고 했죠. 자, 형식적 의미의 제형 법정주의의 한계니까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제형 법정주의로 극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대안이기는 한데, 그죠? 어떤 극복 방안이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사회적인 조건을 써라. 역시 까다로워요, 써야 될 게. 그런데 글자 수는 짧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사회계열 1과 2만 봐도 알겠지만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하고 해결책을 쓰는 것과 어떤 한계를 서술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한 제형법정주의를 실행해봐라 하는 조건은 똑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인문논술 문항 3번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도 있고 비판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 예측하고 해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창조적 대안도 쓰고, 그죠? 대안을 종합적으로 구성도 하고, 해결책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고, 심지어는 문제점이, 이런 식으로 나아갔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예측해 보라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데 글자 수는 짧다. 그렇기 때문에 명료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학교는 1, 2번 문제에서 특히 1번 문제에서 틀을 잘못 잡았거나 쓰라고 한 그 두 가지씩, 네 제시문의 두 가지씩 그 8가지가 정확하게 대립되지 않으면 이게 2, 3번 문제도 이상하게 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1번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단 여태까지 중앙대는 계속 1, 2번이 그런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오늘 정말 중앙대 논술은 뭐다? 1대1대1대1이라고 했잖아요.
그 연습이 꾸준히 잘 되면 어쨌든 그 형태로 계속 나온다는 가정 아래 충분히 중앙대 논술은 접목할 수가 있어요. 실제 선생님이 뭐 파이널을 진행했든 아니면 뭐 정규반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쓴 학생들이 처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비교와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처음 굉장히 많이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 연습을 해보니까 이 학교는 중앙대는 이런 식의 서로 다른 차이점들이 나와줘야 돼 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부터는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어떤 중앙대만의 논제를 많이 연습해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모두들 연습 잘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